네? 뭐라고요? 케니 체스니 투어에서 오프닝 공연을 맡으라고요? 엄마,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야. 이 무대가 내 커리어를 바꿀 거야. 데뷔 후 1년차 17살이 된 무렵 테일러는 케니 체스니 투어에서 오프닝 공연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케니 체스니는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20개 이상 보유한 미국 컨트리 음악계의 슈퍼스타였죠. 신인이었던 테일러에게 이 기회는 본인의 이름을 알릴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기뻐하던 테일러 스위프트. 그런데 몇 주 뒤 집에 가보니 테일러의 엄마가 집 앞 계단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 있어? 테일러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체스니 투어가 맥주 회사의 후원을 받기로 했대. 체스니의 콘서트가 맥주 회사 후원을 받게 되면서 미성년자였던 테일러가 오프닝 공연을 만든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테일러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거죠. 테일러는 이때를 회상하며 정말 좌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가수 생활이 이어갔죠. 그런데 테일러는 몇 달 뒤 본인의 생일 당일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바로 체스니의 홍보 담당자였죠. 네가 투어에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너에게 보답하고 싶었어. 테일러는 체스니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한 장의 수표를 전달받았습니다. 내 평생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 덕분에 밴드 멤버들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었고 투어 버스를 마련할 수 있었죠. 내 꿈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와, 테일러 운 좋네?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운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성공에는 패턴이 있거든요. 무슨 패턴일까요? 바로 역경이 발생하고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앞서 언급된 스토리는 그냥 우연과 우운 아닌가? 맞아. 슈퍼스타가 카드랑 수표 준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의도한 부분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테일러의 비법을 찾아보자고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좀만 더. 네, 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멈추지 않는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역경퇴치, 행운 렛츠고. 비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입니다. 테일러는 언제나 멈추지 않거든요. 우선 테일러는 진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2023년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고 에라스 투어를 진행하며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력을 일으켜서 테일러 이펙트,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본인의 엄청난 영향력을 만천하에 공표했죠. 캐나다, 칠레, 호주, 태국,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 좀 해주라 하고 부탁하고 테일러의 노래에 등장한 한 줄의 가사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핫해진 우정팔찌 문화가 있는데요. 이 문화 덕에 액세서리 산업 매출이 500% 상승하고 하버드, 스탠퍼드와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들이 테일러를 주제로 강의를 만들기도 했죠. 이 수업의 수강생이 무슨 티켓팅처럼 몰렸다고 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뻗어나가는 테일러의 영향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테일러의 강력한 멘탈입니다. 에라스 투어 솔직히 정말 빡센 투어였습니다. 총 3시간 공연에 최소 40개 이상의 노래, 16번의 의상교체, 춤 등을 다 해내야 했으니까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탈탈 털릴 만한 스케줄이죠. 그리고 솔직히 사람 몇십 명 앞에 서는 것도 떨리고 얼어붙기 쉬운데 약 9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 극을 혼자 끌어가야 하니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연달아 했다는 거죠. 바로 번아웃 몰카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테일러의 멘탈이 이 모든 걸 거뜬히 해낼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이 강력 멘탈의 첫 번째 비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 6글자로 정리되죠. 앞서 말했듯 멈추지 않는다. 테일러는 어느 상황에서든 멈추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멈추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나는 아프든 다쳤든 마음이 아프든 불편하든 스트레스를 받든 무조건 무대에 설 거라는 걸 알아. 그건 이제 내 정체성의 일부거든. 테일러는 콘서트를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운동을 하며 체력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러닝머신을 뛰면서 콘서트에서 부를 노래 40곡을 모두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 3개월 동안은 춤 연습에 매진했죠. 여담으로 춤 선생님은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이 추천해줬다고 하네요. 누군가 내 티켓을 사면 불가항력적 상황이 날 막지 않는 이상 어디든 공연할 거야.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처럼 멈추지 않는다 마인드를 체화하게 된 건 과거 일련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연예계 사업에는 가수가 특정 나이대에 다다르면 더 어린 가수로 교체하려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체감했죠. 모든 음반사가 적극적으로 나를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에 의해 대체되는 대신 먼저 나 자신을 새로운 나로 대체해야겠다 생각했죠. 움직이는 표정을 맞추는 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날 맞추려고 좀 움직여줄게. 남이 짜준 각본 속 캐릭터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짠 각본 속으로 뛰어든 거죠. 그 예시 중 하나가 본인의 주 장르를 컨트리에서 팝으로 과감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테일러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이런저런 이유로 심각한 비난을 일삼았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그는 집에서 혼자 곡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엄청난 노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테일러의 커리어에는 역경이 발생하고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일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서 말했듯 역경을 만나고 좋은 성과를 이룬다. 이 패턴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앞서 계속 말했듯 멈추지 않는다. 이 공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상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어요. 저는 극심한 고통에는 저항으로 대응해요.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게 있다면 어떤 일이 닥치든 좋든 나쁘든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작을 해야 해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번 잃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적들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쓰레기는 어차피 스스로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일종의 압박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난 지금 좀 지쳐서 잠시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건가? 아니요, 쉬어도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도 공백기를 가지고 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춘 적은 없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달리지 않으면 영원히 멈춰버릴 것만 같아서 겁에 질린 채로 계속 달리느라 번아웃을 맞곤 합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얘기는 겁에 질리더라도 잠시 쉬어가면 될 뿐 영원히 멈출 필요는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테일러가 더 큰 보상이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테일러는 그저 멈추지 않기 위해 멈추지 않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테일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멈추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아니 그래도 왜 안 멈추냐고요? 하고 묻는다면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재밌으니까. 테일러가 멈추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테일러가 강철 멘탈을 갖게 된 두 번째 비법이기도 한데 바로 사랑이죠. 연애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랑은 테일러 본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테일러는 누구보다 본인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압니다. 테일러가 하는 자기 사랑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본인조차 싫어할 만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세상에 드러내는 엄청난 수준의 자기 수용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밈이 있습니다. 오글거리는 너를 없애지 마라. 오글거려하는 너를 없애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 오글거리는 부분을 없앨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오글거려하는 너를 없애라는 말이죠. 그리고 테일러는 이 말에 격하게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아. 네가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모습, 모든 시기는 그 순간 주어진 정보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과정이었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지나온 모든 순간의 나를 축하할 줄 알아야 돼. 테일러는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래를 통해 가감없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사실 제가 테일러한테 호감이 생기게 된 계기 역시 바로 테일러의 과감한 자기사랑 면모를 포착한 때였어요. 예를 들어 테일러는 춤을 자주 그리고 아주 열심히 춥니다. 근데 이런 테일러를 보고 춤은요 하면서 떨떠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테일러는 계속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춤을 추죠. 사람들이 야 춤 좀 추지 마라 하고 뭐라 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추고 싶으니까 좋아요. 저는 이런 테일러의 면모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테일러가 본인의 모습에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본인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고 때때로 힘들어하지만 결국에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미친 듯한 솔직함과 높은 수준의 본인 수용. 테일러의 팬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건 사람들도 이걸 다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일러의 콘서트에 참여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수백만 명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정말 뛰어나요. 테일러의 노래를 들으면 나는 테일러가 겪은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테일러의 노래는 정말 개인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이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안티히어로입니다. 이 노래는 스포티파이가 직접 큐레이팅한 This is Taylor Swift 플레이리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저는 한동안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는 질문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MBTI니
뭐 TCI니 모든 심리 검사를 해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매몰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테일러의 안티 히어로를 듣고 정말 힐링이 많이 됐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노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슨 답을 주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 이런 바이브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 왜냐면 가사 중에 It's me, hi, I'm the problem, it's me. 안녕, 나야, 문제 덩어리, 나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뭔가 좋더라고요. 뭔가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hi 하고 인사한 느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노래가 되어서 나한테까지 닿았다는 건 테일러가 본인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구나. 그 일련의 과정이 노래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뭔가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군 하는 유대감 역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결과만 보면 테일러가 잘 안 나간 적이 있었나? 항상 슈퍼스타였는데 솔직히 슈퍼스타니까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서핑하는 나한테는 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마냥 거대해 보이고 공포스러웠는데 멀리 있는 제3자의 눈에는 그냥 시시하고 일상적인 크기의 파도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 눈에 어떠했건 테일러 본인의 눈에는 본인이 마주한 상황이 정말 자기 인생을 뿌리채 흔들고 모든 걸 앗아갔다고 느낄 만큼 본인을 압도하는 부정적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본인을 압도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견뎌오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양분으로 이용하며 멈추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얻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건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사람이 가던 길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꺾을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덕분에 때때로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 생각을 정말 인생에서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 같아요. 그것도 여러 번 삶에서 고강도로 체화하며 정말 강해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악플러들이 열광하는 본인의 숨기고 싶은 모습들도 그저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자기 혐오를 이겨낸 테일러 스위프트이기에 앞으로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사랑할 거라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에 제가 좀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테일러의 이런 거침없고 솔직하고 섬세한 면모에 관심이 생기신 분은 곧 한국에서 개최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시가 있으니 방문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 전시는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사전 예약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개최하는 전시인 This is Taylor Swift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열리며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오는 건 아니지만 그의 가사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 테일러가 만든 문화를 물리적으로 직접 경험해볼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테일러의 욕실에 붙어있다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남기며 빠른 시일 내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